여러분도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을 펴는데 왠지 어제보다 더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삐걱거리며 주저앉고 싶어지는 순간 나이가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싶어 가슴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넘게 노년기 관절 건강과 콜라겐 회복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몸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무언가가 부족해서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대응하면 70대라 해도 손과 무릎이 다시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몇 가지만으로 손가락에 굳은 느낌, 무릎의 시큰거림, 다리의 무거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60세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잘 펴지지 않는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두 번 주물러 보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이 증상이 반복되고 어느새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잠깐 쉬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처럼 가볍게 오르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앞으로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대로 움직임이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관절을 감싸고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충분히 만들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0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절이 뻣뻣해지고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몸속에서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치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지만 제때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상황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원의 이만수님은 당시 73세였습니다. 그분은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손가락을 굽혔다 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중간에 잠시 멈춰서 무릎을 주물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것도 느려졌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라며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이만수님은 쉽게 체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던 지역 강의에 참석하셨고 강의가 끝난 후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본인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몸속에서 부족해진 콜라겐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이만수님은 그날부터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손가락이 아침에 조금씩 더 잘 펴지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통증도 덜해졌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분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펼 수 있어요. 무릎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나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만수님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필요한 것을 채워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몸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이 뻣뻣하고 무릎이 아프다면 그것은 몸이 지금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재료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색이 선명한 채소들은 이런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재료를 공급하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작은 실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손과 무릎, 다리가 언제 불편한지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증상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을 보러 가실 때 색이 선명한 채소를 평소보다 2가지 정도 더 담아오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에 필요한 재료를 조금씩 채워 넣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2.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아침에 이불을 들어 올리려다 손목이 욱신거린 경험. 마트에서 카트를 조금 밀었을 뿐인데 허벅지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증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면 대부분 나도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이대로 살아야 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결코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며 무엇보다 원인을 알고 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를 애써 무시하거나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며 임시방편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생기면 일단 참고 보자는 식으로 익숙하게 대응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며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대전에 사는 박정임님은 68세였습니다. 그분은 손주를 보러 오면 늘 안아 올려주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손주를 안을 때마다 손목이 찌릿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는 것은커녕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파스를 손목에 붙이고 저녁이 되면 무릎이 욱신거려 소파에 앉아 주물러야 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니 가까운 마트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고 점점 외출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몸은 더 굳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정임님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손주를 더 이상 안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제가 진행하는 건강강의 소식을 듣고 참석하셨습니다. 강의에서 콜라겐과 관절 건강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은 강의 후 따로 찾아와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박정임님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식단으로 채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제가 권해드린 채소들을 조금씩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손목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박정임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별 생각 없이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렸는데 손목이 아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은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손주를 안아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안을 수 있게 되다니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무릎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가벼워졌고 이제는 마트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박정임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음식을 바꾸는 순간 회복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조용히 콜라겐을 만드는 작업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손과 무릎, 다리가 조금씩 움직임을 되찾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극적이거나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꾸준히,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하루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요즘 몸에서 어디가 불편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 속으로 사귀지 말고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본인이 먹는 식단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어떤 채소가 자주 빠지는지, 색이 선명한 채소를 충분히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이 됩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콜라겐 회복을 돕는 8가지 채소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중 첫 번째 단계인 4가지 채소는 콜라겐을 직접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채워주는 기본 조합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 피망입니다. 빨간 피망은 비타민이 매우 풍부한 채소로 특히 열을 가해도 영양소가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한데 빨간 피망은 이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긴장하지 않아야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관절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이 관절에 부드러운 윤활막을 만들어줍니다. 관절이 뻣뻣하지 않고 매끄럽게 움직이려면 이런 윤활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연골 회복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다시 재생되도록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4가지 채소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면서도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빨간 피망이 콜라겐의 기본 재료를 제공하면 시금치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오크라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며 브로콜리가 연골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 조합은 제가 수년간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실험하고 확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장영호님은 71세였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손가락을 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옷의 단추를 잠그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양말을 신으려 해도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아 시간이 2배로 걸렸고 이런 일상의 불편함이 쌓이다 보니
아침 준비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손가락이 굳는 느낌은 하루 종일 이어졌고, 저녁이 되면 더욱 심해져서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장영호님은 처음에는 파스를 붙이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것으로 버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제 강의를 듣게 되었고, 강의 후 개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장영호님께 빨간 피망과 시금치를 자주 드시고 오크라와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몇 번씩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크라의 끈적한 식감이 낯설어 거부감이 있으셨지만 달걀과 함께 볶으면 먹기 편하다는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장영호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금치를 데쳐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빨간 피망을 볶아 드셨습니다. 오크라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달걀과 함께 볶아 먹고 브로콜리는 간단히 쪄서 반찬으로 곁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손가락이 아침에 조금 더 잘 펴지는 느낌을 받으셨고 2달이 지나자 단추를 잠그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3달 후 장영호님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추를 거뜬히 잠글 수 있어요. 손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손주들과 함께 종이접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작은 일상의 기쁨을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장영호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4가지 채소는 콜라겐을 새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데치거나 볶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영양소가 살아있어 몸이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먹어야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 한 끼에 빨간 피망과 시금치를 함께 올려보세요. 빨간 피망은 얇게 채를 썰어 볶으면 단맛이 나서 먹기 좋고,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된장에 무치면 간편합니다. 오크라는 얇게 썰어 달걀과 같이 볶으면 끈적한 식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간단히 쪄서 소금 약간만 뿌려 먹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끼씩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이 4가지 채소가 여러분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4가지 채소가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를 제공했다면 이제 소개할 4가지 채소는 만들어진 콜라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열심히 만들어도 그것이 빠르게 손상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2번째 단계의 채소들은 첫 번째 단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관의 길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좁으면 영양소가 관절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비트를 먹으면 혈류가 개선되어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가 관절까지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미네랄이 콜라겐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콜라겐이 흐물흐물하지 않고 탄탄하게 자리 잡으려면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이 산화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는 고수입니다. 고수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콜라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수는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이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샐러드나 국물 요리에 곁들여 먹기 좋습니다. 이 4가지 채소는 앞에 4가지 채소와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콜라겐을 만들고 동시에 지키는 전략이 완성되는 것이죠. 저는 이 8가지 채소를 한 달 계획으로 나눠 천천히 식단에 추가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한꺼번에 모든 채소를 먹으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윤선자님은 66세였습니다. 그분은 다리가 자주 저리고 특히 밤이 되면 종아리가 당겨서 잠을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시큰거려서 한두 시간마다 깨서 다리를 주물러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나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니 운동을 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 선자님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신문에서 제가 진행하는 건강강의 공고를 보고 참석하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개별 상담을 신청하셨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윤 선자님은 콜라겐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과 항산화 성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4가지 채소와 함께 두 번째 단계인 비트, 해조류, 아스파라거스, 고수를 단계적으로 식단에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윤 선자님은 그날부터 식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빨간 피망과 시금치를 중심으로 먹고 그 다음 2주는 오크라와 브로콜리를 추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비트와 해조류를 넣기 시작했고 2달째부터는 아스파라거스와 고수도 조금씩 곁들였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윤 선자님은 밤에 다리가 당겨서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밤에 거의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3달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윤 선자님은 식탁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윤 선자님의 사례처럼 이 4가지 채소를 한 달 일정에 나눠 천천히 추가하면 부담 없이 식단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몸은 꾸준함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 잘 먹다가 말면 효과가 없지만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먹으면 몸속에서 조용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에는 빨간 피망과 브로콜리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둘째 주에는 시금치와 해조류를 추가합니다. 미역국이나 김을 반찬으로 먹으면 됩니다. 셋째 주에는 오크라와 비트를 넣어보세요. 비트는 샐러드에 넣거나 쪄서 먹으면 좋습니다. 넷째 주에는 아스파라거스와 고수를 순서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한 주씩 추가하면 한 달 후에는 8가지 채소를 모두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은 채소를 달력에 체크해 두면 어떤 채소가 빠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손과 무릎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이 변화는 나이 자체보다는 몸속에서 콜라겐이 30에서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계단을 피하게 되고 외출을 줄이기 시작하며 점점 활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몸은 더 굳어지고 근육은 약해지며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식탁을 바꾸면 같은 나이라도 활동 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70대에도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를 돌보며 여행까지 다니십니다. 반면 어떤 분은 60대인데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십니다. 이 차이는 나이값이 아니라 식탁값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한상구님은 70세였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걷는 것이 힘들었고 골목 끝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버거워서 늘 택시를 불러 타곤 했습니다. 계단은 물론이고 평평한 길을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몇 걸음 걷다 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중간중간 멈춰 서서 쉬어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는 것도 포기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한상구님은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제 강의 영상을 보여주며 한번 실천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는 생각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상구님은 제가 소개한 8가지 채소를 한 달 계획에 맞춰 하나씩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3달째 접어들면서 무릎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달째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5달째에는 시장까지 왕복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6달이 지난 지금 한상구님은 주말마다 근처 공원의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며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분은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며 후회 섞인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한상구님은 이제 친구들 모임에도 다시 나가고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도 가십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한상구님의 사례는 회복이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단한 약이나 고가의 보조제가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몸의 흐름을 다시 되돌립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를 채워넣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채소를 꾸준히 먹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아갑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몸에 필요한 재료를 제대로 공급하면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을 보러 가실 때 8가지 채소 중 3가지를 꼭 담아보세요. 빨간 피망, 시금치, 브로콜리처럼 비교적 익숙한 채소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하루 한 번 어떤 채소를 먹었는지 표시해 보세요. 한 달 후 달력을 보면 어떤 채소가 자주 빠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록이 쌓이면 한 달 후, 2달 후, 3달 후 달라진 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이 아침에 더 잘 펴지고 무릎이 계단을 오를 때 덜 아프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손끝이 저리고 무릎이 뻣뻣하며 다리가 자주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몸은 이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나는 지금 무언가 부족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신호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 능력이 뛰어나고 제대로 된 재료만 공급하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 식탁 위에 올리는 한 가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빨간 피망 한 개, 시금치 한 줌, 브로콜리 몇 송이가 여러분의 손과 무릎, 다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다시 회복할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발휘할 재료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한 가지 채소를 더 담고 하루 한 번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하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몇 주 후, 몇 달 후 달라진 몸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앞으로 더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